작은 단칸방 안은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 손에 낡은 이불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그 단칸방은 오래된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진 채로 그대로였고, 곳곳에는 습기로 인해 생긴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방 안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구석구석을 닦아가며 애정을 담아 살았어요. 이 방은 민우와 함께 보낸 시간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덧 동네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살며시 비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새벽의 고요함을 깨워놓는 대신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하루는 늘 새벽같이 시작되었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길을 나서야 했지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하면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었지만 손끝과 발끝은 늘 얼어붙는 듯 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어카를 끌며 종종 혼잣말로 민우 이야기를 하곤 했지요. 우리 민우는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까? 할미가 좀 더 열심히 모으면 민우 선물도 사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폐지를 팔아 얻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몇천 원에 불과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매달 빠짐없이 10,000원을 따로 떼어 저금통에 넣었어요. 그 저금통은 낡은 냄비를 개조한 것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거기에 담긴 돈은 민우의 생일 선물을 위해 모은 것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민우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활짝 웃으며 할머니를 부르던 민우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 힘든 하루도 금세 잊혔어요. 6년 전 민우가 5살이었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할머니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민우를 안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슬픔이 잠시나마 잊혀졌어요. 할머니는 민우에게 말했어요. 할미가 널 지켜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 후로 할머니는 민우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반대는 할머니를 무너뜨렸어요. 민우를 키우시는 건 무리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해요. 그 말에 설득당한 끝에 할머니는 민우를 먼 친척집에 보내야 했어요. 민우가 떠나던 날 할머니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민우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했지요. 그렇게 민우와 떨어져 지낸 세월이 시작되었지만 할머니는 민우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매달 폐지를 주워 번 돈 중에서 1,000원씩을 저금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며 동네를 누비는 일이 고되었지만 그 돈으로 민우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할머니의 작은 저금통에는 3년 동안 모은 돈이 3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 돈은 모두 민우의 생일 선물을 위해 모은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민우를 떠올릴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야, 너가 할미의 자랑이란다. 이런 혼잣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할머니는 공중전화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중전화 박스 안은 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에도 그녀는 민우와의 연결을 기다리며 전화기에 손을 올렸지요. 전화기의 숫자판은 닳아 있었고 번호를 누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마저도 민우와 가까워지는 기분이라 여겼어요. 번호를 모두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할머니의 심장은 늘 조마조마했어요. 이번엔 받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할머니는 매번 긴장한 채로 벨소리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언제나 똑같은 자동응답 메시지였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는 실망이 번졌어요. 그녀는 잠시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전화박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그렇게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골목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골목 사람들은 할머니가 민우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저렇게 애타게 전화를 거는데 손자는 왜 한 번도 받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서로 수군댔지만 할머니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민우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어떤 날에는 자동응답 메시지를 듣고도 할머니는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그저 수화기를 든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민우야, 너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속삭임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그녀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할머니는 늘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어요. 그 길은 민우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어요. 민우가 5살이었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할머니, 저기 저 고양이 봐요. 저게 우리 집 고양이 맞죠?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귀에 생생히 들리는 듯 했어요. 골목길 끝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민우야, 너도 이 하늘을 보고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의자에 앉아 낡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민우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학교에는 잘 다니고 있는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우로 가득 찼어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날에도 할머니는 민우와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꼭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갔어요. 그 전화 박스는 그녀에게 민우를 향한 희망의 끈이었지요. 비록 민우와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할머니는 그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은 골목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안쓰러워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못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그녀에게는 이 전화가 민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민우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언젠가 민우가 내 전화를 받을 날이 오겠지? 그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지요. 민우에게 닿지 못하는 전화기를 매번 내려놓아도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우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수화기 너머 어딘가에 있는 민우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드디어 민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이 깬 채 뒤척이다 결국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마음이 들떠 있었지요. 서랍을 열어 소중히 모아둔 3만 원을 꺼내며 할머니는 손끝을 떨었어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그녀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돈이었지요. 그녀는 돈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어요. 우리 민우가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지갑에 돈을 조심스럽게 넣은 후 할머니는 낡은 빗을 꺼내 들었어요. 깨끗하게 손질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깊게 패인 눈가가 비쳤지만 그 안에는 설렘으로 빛나는 두 눈이 있었어요. 민우야, 할미가 오늘 너 좋아할 선물을 사러 간다. 깨끗이 세탁해둔 옷을 꺼내 입고 오랜만에 단정한 모습으로 문을 나선 할머니는 골목길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지난 3년간의 고생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골목을 지나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상점 문을 열고 어떤 사람들은 골목을 지나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할머니? 민우 선물 사러 가는 길이라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응원했지요. 그러나 골목길 끝자락에서 한 사람이 다급히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동네 사람, 평소 그녀를 도우며 안부를 묻곤 하던 이웃이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는 숨을 고르며 할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오늘 아침 우연히 민우 소식을 들었는데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민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민우가 이제 친척 집에 없다고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놓칠 뻔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우는 분명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민우는 몇 년 전에 친척 집에서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보육원이라니요? 왜 나에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최근에서야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척분들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럼 지금 민우는 어디 있는 거죠?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건가요?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민우는 보육원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미국이라니. 그렇게 멀리. 그녀의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어요. 그는 안타까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민우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입양된 가정이 민우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할머니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우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민우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우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민우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날들, 그리고 민우가 웃으며 할머니 사랑한다고 외쳤던 순간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둔 3만 원을 손으로 꼭 쥐었어요. 민우에게 선물을 줄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몸은 온통 무겁고 머릿속은 민우의 얼굴로 가득했지요. 보육원에 가고 입양까지.
내가 민우에게 한 번도 가지 못했구나.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후회와 슬픔이 밀려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단칸방 곳곳은 민우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책장 구석에는 민우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몇 개가 먼지에 덮인 채로 남아 있었고, 서랍 깊은 곳에는 민우의 사진이 고이 들어 있었어요. 민우야, 너는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할머니는 사진을 손에 들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집 옥상은 할머니가 가끔 바람을 쐬러 올라가는 공간이었어요. 민우가 어릴 적에는 그곳에서 함께 놀던 추억도 있었지요. 옥상에 올라선 할머니는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빨래줄 아래쪽 벽돌 틈새 사이에 작은 상자가 끼어 있었지요. 이건 뭐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할머니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손을 뻗어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 담긴 편지들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지요. 이건 민우의 글씨잖아? 편지의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민우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자들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첫 편지를 펼쳤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으며 민우가 얼마나 그녀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느꼈어요. 다른 편지에도 민우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찾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 꿈에서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꿈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민우의 손글씨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흐느꼈지요. 민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몰랐겠구나. 내가 너에게 닿을 수 없었던 건 이 할미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란다. 편지가 수십 장이나 되었어요. 그 안에는 민우가 겪은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어느새 상자 속 편지들을 품에 안고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민우의 마지막 편지를 들고 읽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혹시 할머니가 전화 주실까 했는데, 역시 오늘도 전화가 안 왔네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바쁘신 거겠죠? 그냥 제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할머니는 민우가 보육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민우와의 연락이 단절된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친척들이 할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민우의 편지를 자신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민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민우야, 너는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녀는 흐느끼며 편지 한 장 한 장을 품에 안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상자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녀는 민우를 떠올리며 편지 위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민우야,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널 얼마나 사랑할지 말로 다 할 수 없겠구나. 민우의 쪽지를 모두 읽은 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민우의 소재를 알아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골목길 끝에 위치한 작은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 손자를 찾고 싶어서요. 경찰관은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친절히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손자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물음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제 손자가 친척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입양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손자분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되기 전 보육원의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민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심스럽게 말하며 손자가 머물렀다는 보육원의 이름도 기억나는 대로 전했어요. 경찰은 정보를 기록하며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육원을 통해 손자분의 입양 기록을 조회해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며칠 후 파출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민우라는 이름의 아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몇 년 전 미국 뉴저지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민우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뉴저지라니, 미국이라니, 그 먼 곳에서 우리 민우가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경찰에게 물었어요. 경찰은 입양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덧붙였어요. 그 가정은 부유하고 안정된 환경을 가진 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생활 조건도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받았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민우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곳으로 갈 수는 없나요? 민우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나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국의 입양 시스템은 과거의 가족과의 연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양 가정이 요청했을 경우 연락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자신의 욕심으로 민우의 새로운 삶에 불편을 주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민우의 입양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자신이 그를 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에 대한 후회가 계속해서 교차했어요. 내가 민우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큰 욕심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민우가 미국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민우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아이를 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괜히 민우를 흔들면 안 되겠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옥상에서 다시 한번 민우의 쪽지들을 꺼내어 읽었어요. 쪽지 한 장 한 장에는 민우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또한 깊은 외로움도 함께 묻어 있었지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민우야, 내가 널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란다. 너의 행복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비록 그녀는 민우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우가 멀리 있더라도 그녀는 매일 그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임을 결심했지요. 민우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민우의 편지를 꺼내 또 한 번 바라보았어요. 민우야, 내가 널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를 향한 옛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란다. 그날 밤 그녀는 민우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저 민우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민우에게 닿을 수 없다면 내 마음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지.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우와 연결되기를 바랐어요. 작은 책상에 앉은 할머니는 옷장 구석에서 민우를 위해 모아두었던 3만 원을 꺼냈어요. 그 돈은 그녀가 폐지를 모으며 손수 모은 민우에 대한 사랑의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이 돈으로 민우를 위한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문방구로 향했어요. 골목길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문방구는 오래된 간판 아래에 다양한 크기의 노트와 필기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일기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장 단순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일기장을 골랐어요. 이걸로 내 마음을 담을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일기장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펜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우리 민우야, 할머니가 널 만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가 행복하다는 게 그게 할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란다. 그녀는 글을 쓰는 동안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민우가 어린 시절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 사랑한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민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우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혹은 민우와 대화하듯 글을 써내려갔지요. 때로는 민우와 함께했던 추억을 적었고, 때로는 그날 있었던 일상을 담아내기도 했어요. 그녀의 펜 끝에서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묻어나왔어요. 민우야, 오늘은 골목에서 작은 고양이를 보았단다. 너도 어릴 적 고양이를 참 좋아했지. 너의 웃음소리가 그리운 날이구나. 그녀는 이렇게 적으며 고요한 방 안에서 민우를 떠올렸어요. 낮에는 할머니의 또 다른 일상이 펼쳐졌어요. 그녀는 매일 놀이터에 나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면 민우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곤 했어요. 놀이터에서의 그녀의 모습은 동네 주민들에게도 익숙해졌어요. 주민들은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요. 할머니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아이들의 부모가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으로 답했어요. 특히 민우의 생일이 다가올 때면 할머니는 놀이터에서 특별한 일을 하곤 했어요. 그녀는 사탕과 작은 과자를 준비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고맙다고 말하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우가 너희처럼 밝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을 짐작했어요. 손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그녀의 고독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매일 민우를 위한 일기를 쓰며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담담한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비록 민우와 다시 만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민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더 넓게 퍼뜨리고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민우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작은 책상 위에 일기장을 펼쳐놓고 매일 펜을 들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민우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빼곡히 담겨 있었지요. 우리 민우야. 오늘도 할미는 너를 생각했단다. 이렇게 널 떠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구나. 그녀는 한 페이지를 채우고 나면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몸에 더 많은 주름과 약함을 남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우를 향한 사랑으로 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민우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과 연결된 장소였고 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민우도 저 아이들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랐겠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멀리서 한 청년이 골목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다가 곧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 청년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민우와 같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어린 민우가 뛰어다니며 웃던 모습이 오버랩되었지요. 할머니, 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자 그녀는 손을 입에 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떨었습니다. 민우니? 정말 너니? 그 청년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성숙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할머니는 민우를 힘껏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우야. 내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 알기나 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을 대변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너가 맞구나.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 돌아오다니. 그녀는 기쁨과 놀라움에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민우는 조용히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만 와주었으면 됐다. 이 할미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민우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기억하는 그 놀이터, 이 길, 모든 게 그대로네요. 할머니와 손잡고 걸었던 게 아직도 선명해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니 고맙구나. 할미는 그날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우는 할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입양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담담한 회상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어요. 민우의 말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랬구나. 우리 민우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조차 저와 대화하기 어려워하셨지만 항상 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미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덕분에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양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너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니 할미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정말 다행이구나, 민우야. 민우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어요.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항상 할머니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할머니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뭉클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잘했구나. 민우야, 정말 잘했구나. 할미가 항상 너가 잘 되길 바랐단다. 너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어요. 할미는 너가 이렇게 돌아와 주기만 해도 행복하단다. 너가 어떻게 자랐든 할미는 너를 항상 사랑했다. 민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그동안 할머니와 연락하지 못했던 시간이 정말 후회돼요. 제가 항상 할머니를 그리워했는데 그것조차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놀라며 손을 쓰다듬었어요. 왜 그랬니, 민우야? 왜 나에게 연락할 수 없었니? 그녀의 물음에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님이 과거와의 연락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적응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덧붙였어요.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야 그분들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할 수 있었고 결국 그분들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래도 이렇게 너가 돌아와 주었으니 할미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너가 무사히 잘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보답할게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너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란다.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그동안 쓴 일기장들을 발견했어요. 책상 한쪽에 깔끔히 정리된 일기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민우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의 첫 줄에는 할머니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글씨가 가득했어요. 우리 민우야, 오늘도 너가 그립구나. 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할미는 항상 널 생각한단다. 민우는 일기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민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어느 페이지에서는 민우야, 너가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한다. 할미는 매일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며 내 얼굴을 떠올린단다. 라는 글을 읽으며 민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렇게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일기를 꼭 끌어안으며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저 너가 내 곁에 와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할미는 충분하단다. 며칠 후 할머니는 민우와 함께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늘 혼자였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민우가 옆에 있었지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탕과 과자를 나눠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돌아왔단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사탕을 받아갔고 동네 주민들은 할머니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어릴 적 기억 속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민우는 곧 한국에 머물며 할머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더 이상 할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다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 곁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니. 이 할미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두 사람은 함께 잃어버린 시간들을 천천히 채워가며 살아갔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같이 골목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지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깊고 아름다웠습니다.